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2020년이 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라고 했던가요?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꿈을 잃었던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의욕에 짓밟혀 있는 중장년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소득의 양극화, 주택 소유의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양극화를 개선하겠노라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정부는 어디로 가고 집권 2년 반 만에 일자리 노동 정책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언제나 빈 수레가 요란하듯 그렇게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27일 서울시장 박원순이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며 토지 공개념과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공유제의 실천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고 쉽게 말해 토지 사유제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 도입과 또 이제는 법무부 장관인가요? 추미애조차도 사유재산제를 부정,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며 토지 국유화라는 속내를 내비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토지 공유제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삼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경제와 모든 민중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설령 정부가 모든 토지와 주택을 사들이고 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그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 과연 실현 가능한 발상인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요. 토지 국유화는 아주 극단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단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면 말이죠.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겠다.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품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간섭하거나 역행하는 행동이었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부 부분이 매우 비대한 나라입니다. 내년이면 시행될 독재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로 이 정부의 입맛에 걸맞는 마법봉까지 손에 쥐어진 마당에 부동산까지 모두 국가 소유로 한다면 우리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오매불망 사회주의를 바라는 이들이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아 3선, 5선을 한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끄럽게도 우리의 손으로 뽑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하에 도매급으로 그 책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원인이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득 불균형과 자산 격차의 대물림, 즉 부의 양극화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바로 잡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청년 지원에 힘을 실는 정책 노선으로 돌봄 복지에 과감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정책은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육아와 교육 그리고 돌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아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직장에 매여 볼 수 없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과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교육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아이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페미니즘에 쩔은 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복지이고 그 복지를 받지 못해 다들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에 힘쓰며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복지 천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사기꾼들이야 뼛속까지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작정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다 해도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무한복지 혜택이라는 덫이 곧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이라면 꼭꼭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복지 혜택에 혹해서 우리 아이를 국가에 맡긴다면 더 이상 그 아이는 부모는 내가 아닌 나라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가 청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청년 지원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앞에선 사탕 발림으로 여성과 청년들의 민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분명 뒤에선 호박씨를 까며, 아니 이제는 대놓고 호박씨를 깐다고 선전하며 자나깨나 북에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생각에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이 모든 정책을 편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더 큰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가 속았다고 뼈저리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2019년 라이언킹즈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